우리 사랑하는 구독자님들께 이전 영상을 통하여 상품을 포장하는 장면은 무조건 동영상으로 녹화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촬영한 동영상은 매번 저장 및 보관하기가 어려우실 테니 유튜브 스트리밍 방송을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저장도 된다는 소소한 꿀팁과 함께요. 이렇게 날짜별로 동영상을 저장해두면 상품 내용물 및 포장으로 인해 소비자의 분쟁이 발생 시 증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특히 점점 증가하는 악성 고객과의 분쟁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사골뼈를 20번 이상 고아먹은 듯한 이제는 아주 전형적인 사기 유형인 상품이 누락되어 배송되었다는 분쟁 역시도 오더인컴에서 정산된 배송비를 확인하여 국가별로 제공된 배송료율과 비교해보면 내가 보낸 상품의 무게를 바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고객과의 분쟁 역시도 특별히 문제될 게 없다고 아주 자신만만하게 설명드렸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오늘 고객에게 한번, 그리고 쇼피에게 또 한번 냅다 김치 싸다구를 그것도 2번씩이나 아주 시원하게 때려 맞았습니다. 살았네. 내용은 이렇습니다. 말레이시아 손님으로부터 주문을 받았고 저는 평상시와 동일하게 포장하여 발송하였습니다. 얼마 후 손님에게 내용물과 포장이 잘못되었다는 컴플레인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다이어트 제품인 오트밀 2박스와 그리고 프로틴 1박스 합하여 총 3박스를 보냈는데 고객은 초코 1박스만 받았다며 사진을 첨부하여 보내왔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실수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만 동봉된 사은품이 같이 찍힌 두 번째 사진을 확인하고는 이 사람은 악성 고객이구나 하는 확신을 냈습니다. 지난 영상을 보셨다면 아시겠지만 저 초록색 사은품은 제가 보유한 악성재고로 소개했던 짬 처리하라고 한 봉다리 타먹어봤지만 저의 취향과는 전혀 맞지 않은 오설록 그린티 라떼입니다. 대량 주문한 고객에게 고마운 마음을 담아 사은품으로 냅다 찔러 넣어 보냈습니다. 하지만 무게가 많이 나와 이번 한 번만 보내되겠다는 생각과 함께요. 제가 짬 처리하라고 보냈다는 걸 고객이 눈치챈 걸까요? 암튼 저장된 포장 영상을 확인해봤습니다. 그 결과 저는 고객 주문과 정확히 일치하는 상품을 정확한 수량으로 이상 없이 포장하였고 오설록 라떼를 다른 사은품과 함께 동봉하여 포장하는 모습이 또렷하게 찍혀 있습니다. 소명 자료가 확보됐다는 생각에 안심이 되면서도 괜한 시비로 시간만 낭비했다는 짜증이 함께 올라왔습니다. 영상과 사진을 캡처하여 쇼피에 업로드했는데요. 업로드한 지 하루도 안 되어 오늘 그 결과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잘못했고 고객이 맞다고 하네요. 황당했습니다. 보통 디스패스로 넘어간 케이스는 2-3일 이후에나 결과가 나오는 게 일반적인데 어제 저녁에 증거를 업로드하였음에도 바로 그 다음날 오전에 나왔다는 점은 담당자가 제대로 확인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싸다구로 한 대 맞으니 정말 멍하더군요. 게다가 그 고객이 채팅으로 저를 약올리기까지 하네요. 너무 억울하여 쇼피코리아 매니저님께 연락했는데요. 물류 CS에 확인을 해보라는군요. 확인한 결과 1600g으로 배송되었다고 하시며 배송된 사진을 전송해 주셨습니다. 제 상품 한 개에 420g 정도 되니 얼추 3박스가 들어갔다면 1600g 언저리가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요, 정산 페이지에서 보면 배송비는 33.70으로 이것을 배송요일에서 확인해보면 2250g 언저리입니다. 1600g이 아니네요. 게다가 배송료율 기준에도 나와있지 않은 배송비용입니다. 쇼피대학의 문서를 확인해보니 배송비가 잘못되었을 경우 조정이 된다고는 합니다만 1600g짜리가 2250g이라고요. 과연 제가 믿고 기다리고 있으면 알아서 조정이 되는 걸까요? 과거에 정산된 내역까지 전부 다시 확인을 해야 할 것 같다는 불안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관련된 자료를 준비하느라 반나절의 아까운 시간을 소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쌍싸다구를 맞게 되었습니다. 이제 적응도 될 법도 한데 여전히 이런 일이 생기면 일이 손에 잡히질 않습니다. 쇼피코리아 매니저님은 위 결과가 번복되지 않을 경우 SLS 본사에 보상안을 이야기 놓겠다 하셨습니다. 근데 SLS면 쇼피 물류 아닌가요? 사기성이 짙은 고객과 그의 편을 들어준 쇼피의 잘못이 아니라 물류의 잘못이라는 말씀이신가요? 뭔가 좀 씁쓸합니다. 물건을 사고 파는 과정에는 소비자가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지갑이 열리지 않으면 오픈마켓과 셀러는 아무런 의미가 없을 테니까요. 그러므로 오픈마켓이 셀러보다는 고객의 편에 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저는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오픈마켓의 성장은 셀러가 있어야 가능한 것 아닐까요? 쇼피 역시도 선호도가 높은 한국 제품과 이것을 판매하는 한국 셀러 덕분에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거래 중재자로서 악성 고객으로부터 셀러를 보호할 장치가 충분하게 마련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쇼피코리아나 쇼피의 물류를 담당하는 두라 로지스틱스를 비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적으로는 두라 로지스틱스의 친절한 응대와 바쁘신 와중에도 항상 신경 써주시는 쇼피의 캄팀 매니저님들께도 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그보다
그보다는 저는 이번 일로 인하여 판매에 대한 문제제기와 근본적인 고민을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오픈마켓의 셀러로 있는 한 제가 통제할 수 없는 위협에 노출된다는 것을 피할 수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서서히 쇼피와의 거리를 두고 다른 판매 방법을 찾아봐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쇼피를 특정하여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오픈마켓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물론 오픈마켓, 즉 플랫폼의 위력을 완전히 무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플랫폼에 저의 정보가 종속되어 있다면 앞으로의 발전도 기대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그 대안이 무엇이냐고요? 저는 나만의 쇼핑몰인 독립몰 운영에 눈을 돌려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독립몰의 비중을 높여 오픈마켓과 독립몰의 매출을 비등하게 운영하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독립몰 구축을 위한 대표적인 솔루션으로는 해외에서는 쇼피파이와 우커머스가 있을 것이며 한국에는 카페이시사와 고동을 정도를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솔루션 중에서 적절한 것을 선택하여 쇼핑몰을 구축하고 운영해 볼 생각입니다. 독립몰은 누구의 간섭도 없이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그 말은 즉 모든 것을 내 힘으로 다 해나가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오픈마켓은 대규모 마케팅을 통해 많은 수의 방문자가 기본적으로 확보되고 있으므로 이곳에 입점해 있다면 나의 상품이 팔릴 가능성이 독립몰에 비해 훨씬 높습니다. 바로 이 점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독립몰 운영의 가장 큰 숙제일 것입니다. 또한 고객이 나의 쇼핑몰에서 기꺼이 지불할 만한 믿음을 어떻게 줄 것이냐도 관건입니다. 저에게 오픈마켓은 너무나 많은 제약을 가하는 귀찮은 존재이지만 구매자 입장에서는 비교적 안전하게 쇼핑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쇼피와 관련된 내용뿐만 아니라 독립몰 구축과 운영에 대해서도 같이 공유 들어볼까 합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가 쇼피가 아닌 판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박 실장 퇴사 이후로 주 7일 빡세게 근무하고 있어 우선은 이 부분부터 해결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고 싶은 게 정말로 많은 40대 중년 셀러 지적 호기심입니다. 오늘은 이만 퇴근해 보겠습니다.